당신은 믿으시겠습니까? 2025년 현재 아프리카 5개국 젊은 세대의 64%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나이로비 거리 간판의 절반이 한글로 쓰여 있습니다. 케냐 대학생들은 영어보다 한국어 수업에 더 많이 몰립니다. 이것은 SF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지금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케냐 나이로비 중심가입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제가 지난 30년간 아프리카에서 본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카페 간판에 한글로 카페 서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학교 벽에는 한국어 수업 중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거리를 걷는 젊은이들은 휴대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아프리카가 맞습니까? 저는 국제개발 전문가로 40년을 일해왔습니다. 아프리카 곳곳을 다니며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중국의 막대한 투자도 받습니다. 프랑스의 문화 전략도 지켜봤습니다. 미국의 원조 정책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무엇과도 다릅니다. 버스 기사가 블루투스 스피커로 한국 노래를 틀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12시라는 곡이었죠. 젊은 여성들은 카페에 모여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나눕니다. 남성들은 한국 축구 경기 결과를 열띠게 토론합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케냐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어 강의실 앞에 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수십 명이 넘었죠. 강의실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복도까지 학생들이 서서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담당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한국어 수업이 인기가 많습니까? 교수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인기가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수강생이 35배 증가했습니다. 더 이상 강의실을 늘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35배라는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21살 여학생 리나 와무쿠루를 만났습니다.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합니까? 리나가 맑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어는 살아남기 위한 언어지만 한국어는 꿈을 위한 언어거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프리카 개발은행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더욱 놀라운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기준 아프리카 내 한국어 학습자가 1,260만 명입니다. 케냐 고용시장 구인 공고 중 31%가 한국어 가능자 우대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31%입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온 보고서도 확인했습니다. 청년층의 72%가 한국 취업을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탄자니아도 똑같았습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수백억 달러를 아프리카에 쏟아부었습니다. 도로를 깔았고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젊은이들은 중국어가 아닌 한국어를 선택했습니다. 프랑스는 여전히 예식민지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프랑스어보다 한국어에 더 열광합니다. 미국은 막강한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죠. 그런데 아프리카 젊은이들은 한국 드라마를 더 찾아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저는 나이지리아로 향했습니다. 라고스의 한 청년센터에서 한국어 교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22살 여성 아데사요를 만났습니다. 언제부터 한국어를 배웠습니까? 아데사요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5년 전부터요. 집에 전기가 하루 4시간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휴대폰 불빛 아래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였죠. 자막을 보면서 한국어를 따라했어요. 그녀는 이제 토픽 5급을 땄습니다. 삼성전자 나이지리아 지사에 합격했습니다. 월급은 현지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한글은 저에게 세상을 여는 열쇠였어요. 아데사요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40년간 개발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도 봤습니다. 국제기구의 거대한 원조 사업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이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발의 총알도 쓰지 않았습니다. 한 푼의 원조 자금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음악과 드라마, 그리고 언어를 나눴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3년 아프리카 연합은 한국을 비무장 문화 동맹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건 문화가 아니라 하나의 문명 교체입니다. 문명 교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으로 날아갔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글 간판, 한국어 수업, 한국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케냐,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가나, 남아공의 젊은 세대 64%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64%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현상입니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의 규칙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영향력을 사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으로 지배하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문화로, 언어로, 마음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이 현상의 시작점은 어디였을까요?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변화는 어디까지 갈까요?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시 나이로비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장을 이어서 작성하시겠습니까? 제시도 진행. 사용자 승인에 따라 2장 작성 계획 수립했습니다. 16초. 저는 아데사요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집은 라고스 외곽 빈민가에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양철 지붕을 얹은 작은 집이었죠. 전기가 하루 4시간만 들어온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만 불이 켜졌습니다. 그 시간에 뭘 했습니까? 아데사요가 낡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걸로 드라마를 다운받았어요. 와이파이가 되는 도서관에 가서요. 그리고 밤에 휴대폰 불빛으로 봤죠. 그녀는 5년 동안 그렇게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학원비가 없었으니까요. 유튜브로 독학했습니다. 한국어 자막을 한 글자씩 따라 썼습니다. 발음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아데사요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태원 클라스의 박세로이를 봤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랑 똑같았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싸웠어요. 저는 그게 제 이야기 같았어요. 그녀는 그 드라마를 27번 봤다고 했습니다. 27번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달라요. 주인공이 항상 부자가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노력으로 성공하는 걸 보여줘요. 미국 영화는 슈퍼히어로만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 드라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데사요의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동생 아데볼라를 만났습니다. 19살 남학생이었죠. 그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누나를 보고 시작했어요. 누나가 삼성에 합격한 걸 보고 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데볼라는 현대자동차 나이지리아 지사에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4시간씩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여기선 일자리가 없어요. 대학을 나와도 일이 없죠. 근데 한국 기업은 달라요. 한국어만 할 수 있으면 기회가 있어요. 저는 삼성전자 나이지리아 지사를 방문했습니다. 인사 담당 이사 박진수 씨를 만났습니다. 요즘 현지 채용이 어떻습니까? 박 이사가 서류 뭉치를 보여줬습니다. 지원자가 3년 전에 12배입니다. 그중 78%가 한국어 능력자예요. 토픽 3급 이상 보유자가 5년 전엔 200명이었는데 지금은 2만 명이 넘습니다.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업무 능력은 어떻습니까? 박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도 함께 익힌 거예요. 회사 생활 방식, 업무 처리 방식, 심지어 회식 문화까지 이해하고 있어요.
적응 기간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그는 한 가지 사례를 들려줬습니다. 케냐 출신 직원 조셉 카마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워 토픽 6급을 땄습니다. 입사 후 3년 만에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현지 직원 중 최연소 팀장이었죠. 조셉은 한국 본사 직원들보다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합니다.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통해 배운 거죠. 본사와의 소통도 완벽합니다. 저는 조셉을 직접 만나고 싶었습니다. 케냐로 돌아온 저는 조셉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는 나이로비 시내 삼성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8살의 젊은 남성이었죠. 한국어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조셉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한도전이요. 그 프로그램 아세요?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대화하는지 배웠어요. 농담하는 방식, 존댓말 쓰는 방식, 다 거기서 배웠죠. 그는 한국 예능을 200편 넘게 봤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일하는 것과 한국어로 일하는 게 뭐가 다릅니까? 조셉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한국어로 대화하면 한국 사람들이 저를 팀원으로 봐요. 영어로 하면 외주 업체처럼 대하죠.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에요. 신뢰의 언어예요. 그의 말에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셉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나이로비 신도시의 깔끔한 아파트였습니다. 거실엔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책장엔 한국 소설들이 꽂혀 있었죠. 한국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5년 전 저는 실업자였어요. 대학을 나왔지만 일자리가 없었죠. 하루 $2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한 달에 $3,000를 멉니다. $3,000는 케냐 평균 소득의 10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부모님께 집도 사드렸어요. 동생들 학비도 대주고 있고요. 다 한국어 덕분이에요. 조셉에게는 꿈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가고 싶어요. 서울을 직접 보고 싶어요. 드라마에서 봤던 그 거리를 걷고 싶어요. 저는 탄자니아로 향했습니다. 다르에스살람의 한 학교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곳엔 한국어 집중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직 한국어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었죠. 학생이 120명이었습니다. 입학 경쟁률이 15대 1이었습니다. 교장 음에루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졸업생 취업률이 92%예요. 한국 기업이나 한국과 거래하는 회사에 취직하죠. 영어 전공자 취업률은 30%예요.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 드라마 장면을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발음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억양도 자연스러웠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하네요. 음에루 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한국어는 미래예요. 부모님들도 아세요. 한국어를 배우면 인생이 바뀐다는 걸요. 그래서 학비가 비싼데도 보내는 거죠. 저는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어가 어렵지 않습니까? 17살 여학생 하산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어요. 근데 한글은 논리적이에요. 배우면 배울수록 쉬워져요. 영어보다 규칙적이거든요. 하산은 토픽 4급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병원이 아프리카 간호사를 많이 뽑는데요. 급여도 좋고 복지도 좋대요. 저는 돈을 벌어서 동생들 학교 보낼 거예요.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엔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K-팝 댄스 학원이 30개가 넘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매장이 쇼핑몰마다 들어서 있었습니다. 한식당이 50곳이 넘었죠. 한 한식당 주인 이미선 씨를 만났습니다. 장사가 잘 됩니까? 이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의 80%가 현지인이에요. 한국 드라마 보고 찾아와요. 치맥을 먹어보고 싶대요. 불고기, 비빔밥, 떡볶이 다 인기예요. 그녀의 식당엔 한국어 메뉴판이 따로 있었습니다. 현지 손님들이 한국어로 주문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치킨 한 마리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걸 배우고 싶어 해요. 재밌어 하죠. 저는 가나 아크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인터뷰 대상을 만났습니다.
코피 안나는 35살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한국어 교육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앱을 통해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업이었죠. 가입자가 몇 명입니까? 코피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85만 명이요. 가나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 케냐, 탄자니아 사용자가 있어요. 월 매출이 50만 달러예요. 그는 2년 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미래는 한국과 함께라는 걸 알았어요. 언어가 모든 걸 바꿀 거예요. 저는 5개국을 돌아다니며 수십 명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한국어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어는 아프리카에서 기회의 언어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네바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아프리카 개발은행의 최신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5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었죠. 저는 밤을 새워 그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2024년 기준 아프리카 내 한국어 학습자는 1,260만 명입니다. 2015년엔 36만 명이었습니다. 10년도 안 돼서 35배가 증가한 겁니다. 35배입니다. 케냐에서만 280만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420만 명이었습니다. 탄자니아 180만 명, 가나 150만 명, 남아프리카 공화국 230만 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저는 비교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중국어 학습자는 같은 기간 220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프랑스어는 정체 상태였습니다. 스페인어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한국어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투자 통계였습니다.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 비율이 10년 만에 중국의 절반에서 2배로 상승했습니다. 2015년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액은 120억 달러였습니다. 중국은 240억 달러였죠. 한국이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엔 한국이 580억 달러, 중국이 290억 달러였습니다. 중국 투자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분석 섹션을 집중적으로 읽었습니다. 보고서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중국 투자는 인프라 중심이었다. 도로, 항만, 철도를 건설했다. 하지만 현지인 고용은 최소화했다. 중국인 노동자를 데려왔다. 현지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국 투자는 달랐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이었다. 현지인을 적극 채용했다. 한국어를 가르쳤다. 기술을 이전했다. 현지 경제가 성장했다. 숫자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중국 기업의 현지인 고용률은 평균 23%였습니다. 한국 기업은 78%였습니다. 3배가 넘는 차이였죠. 삼성전자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5개 지사에서 1만 2천 명을 고용했습니다. 그중 1만 1천 명이 현지인이었습니다. 92%입니다. LG전자는 8천 명 중 7,500명이 현지인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6천 명 중 5,800명이 현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취업 통계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청년층의 72%가 한국 취업을 희망했습니다. 케냐는 68%, 가나는 71%였습니다. 탄자니아는 65%, 남아공은 58%였습니다. 평균 67%입니다. 10명 중 7명이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고용시장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케냐 구인 공고 중 31%가 한국어 가능자 우대 조건을 달고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28%, 탄자니아는 26%였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평균 임금의 2.8배를 받았습니다. 영어만 하는 사람보다 1.8배 높은 임금이었죠. 언어가 돈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저는 교육 예산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케냐 정부는 2024년 교육 예산의 18%를 한국어 교육에 투입했습니다. 2015년엔 0.5%였습니다. 36배 증가한 겁니다. 나이지리아는 15%,
탄자니아는 14%를 투입했습니다. 가나는 16%, 남아공은 12%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정책이었습니다. 저는 문화 소비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2024년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콘텐츠 상위 20개 중 17개가 한국 콘텐츠였습니다. 드라마, 영화, 예능이 장악했습니다. 넷플릭스 아프리카 지역 시청률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불시착이었습니다. 2위는 이태원 클라스, 3위는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는 8위에 겨우 이름을 올렸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데이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케냐 음원 차트 상위 50곡 중 32곡이 K-팝이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28곡, 남아공은 25곡이었습니다. BTS, 블랙핑크, 세븐틴, 뉴진스, 스트레이키즈가 차트를 휩쓸었습니다. 현지 음악보다 K-팝이 더 인기 있었습니다. 저는 소비재 시장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아프리카 시장 점유율이 2015년 2%에서 2024년 47%로 상승했습니다. 프랑스 화장품은 52%에서 31%로 하락했습니다.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한국 식품의 시장 점유율도 3%에서 28%로 뛰었습니다. 라면, 김치, 떡볶이, 치킨이 아프리카 슈퍼마켓을 점령했습니다. 한국 패션 브랜드도 급성장했습니다. 케냐의 10대와 20대 중 68%가 한국 스타일 옷을 선호했습니다. 이건 문화 침투가 아니라 문화 정복이었습니다. 저는 2023년 아프리카 연합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은 비무장 문화 동맹국이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대륙의 마음을 얻었다. 언어로 이룬 통합, 그 중심엔 한국이 있다. 그리고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건 문화가 아니라 하나의 문명 교체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건 단순한 한류 열풍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의 탄생이었습니다. 과거엔 군사력과 경제력이 패권을 결정했습니다.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습니다. 중국도 같은 방식을 시도했죠. 그런데 한국은 다른 길을 갔습니다. 문화로, 언어로, 공감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강압이 아니라 자발적 선택을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비교 분석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아프리카 전략 인프라 투자 부채 함정 반감 증가, 프랑스의 아프리카 전략 식민 유산 활용, 신식민주의 비판 영향력 감소, 미국의 아프리카 전략 원조와 군사 지원, 일방적 관계 신뢰 부족, 한국의 아프리카 전략 문화 공유, 언어 교육, 경제 기회 제공, 자발적 협력. 결과가 명확했습니다. 중국어 학습자 감소, 프랑스어 정체, 영어 선호도 하락. 한국어 학습자 폭증, 한국 브랜드 선호도 급상승, 한국 투자 증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래 예측 모델을 검토했습니다. 아프리카 개발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엔 아프리카 한국어 학습자가 3천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035년엔 5천만 명입니다. 아프리카 전체 인구가 20억 명입니다. 그중 5천만 명이 한국어를 구사한다는 뜻이죠. 이건 스페인어나 독일어 사용자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한국어는 21세기 아프리카에서 영어, 프랑스어, 아랍어에 이은 제4의 공용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제4의 공용어입니다. 저는 책상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40년간 국제개발 분야에서 일하면서 이런 변화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나이로비 의회가 중대 발표를 준비 중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저는 즉시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나이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는 수백 명의 기자와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15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나이로비 시장 피터 음아우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저는 역사적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퍼졌습니다. 나이로비 의회는 어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어를 나이로비의 제2공용어로 채택하는 안건이었습니다. 광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찬성 73%, 반대 18%, 기권 9%.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광장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케냐 국기와 태극기를 함께 흔드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프리카 도시가 한국어를 공용어로 채택했습니까? 음아우리 시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나이로비의 모든 공공표지판에 한글이 병기됩니다. 시청 민원은 한국어로도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한글이 필수 과목이 됩니다. 그는 한 장의 종이를 꺼내 읽었습니다. 나이로비 교육 예산의 38%가 한국어 교육에 투입됩니다. 한국에서 교사 800명을 초빙합니다. 시립 세종학당 캠퍼스를 설립합니다. 38%입니다. 한국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언어입니다. 이건 단순한 외국어 교육이 아닙니다. 나이로비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음아우리 시장은 케냐 대학교에서 한국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어 덕분에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했습니다.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이제 나이로비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음아우리 시장을 만났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현실을 봤습니다. 나이로비 청년 실업률이 42%입니다.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어를 하는 청년들은 92%가 취업합니다. 이게 답 아닙니까? 그는 통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나이로비에 한국 기업이 52개 있습니다. 5년 전엔 8개였어요. 이 기업들이 3만 명을 고용합니다. 모두 한국어 구사자죠. 평균 임금은 현지 평균의 3.2배입니다.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을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한국어는 미래입니다. 음아우리 시장의 결정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나이로비 발표 3일 후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의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찬성 68%로 통과됐습니다. 일주일 후엔 가나 아크라가 따라했습니다. 찬성 71%였습니다. 2주 후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가 동참했습니다. 찬성 65%였습니다. 도미노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탄자니아로 날아갔습니다. 다르에스살람 시장 아민 은베야를 만났습니다. 나이로비를 보고 결심했습니다. 우리도 뒤처지면 안 된다고요. 은베야 시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제 어디에 투자할지 선택합니다. 한국어 인프라가 있는 도시를 선호하죠.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케냐에 다 빼앗깁니다.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도시들이 한국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는 건 단순한 문화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경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가나 아크라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세종초등학교였습니다. 2026년 9월에 개교했죠. 학생이 1,200명이었습니다. 입학 경쟁률이 28대 1이었습니다. 교장 크와메 오포리가 학교를 안내했습니다. 모든 수업을 한국어로 진행합니다. 수학, 과학, 역사, 체육까지 전부요. 저는 3학년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로 구구단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2일은 2, 2, 4, 2, 3은 6. 발음이 정확했습니다. 억양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담임 교사 박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빨리 배워요. 한글이 과학적이거든요. 6개월이면 기본적인 읽기 쓰기가 가능해요. 1년이면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고요. 저는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어가 재미있니? 9살 소년 코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저는 커서 한국에 갈 거예요. 서울에서 살고 싶어요. 왜 서울에 가고 싶니? 거기엔 기회가 많대요. 열심히 하면 뭐든 될 수 있대요. 9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이로비로 돌아온 저는 세종학당 캠퍼스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3만 평방미터 규모의 거대한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건설 책임자 김태현이 설명했습니다. 2027년 3월 개관 예정입니다. 동시 수용 인원 5,000명이에요.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취업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겁니다. 그는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1층은 한글 박물관, 2층은 K-팝 체험관, 3층부터 8층까지는 강의실이에요. 9층은 한국 기업 취업 상담센터고요.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총 8,500만 달러입니다. 한국 정부가 60%, 케냐 정부가 40% 부담해요. 저는 나이지리아 라고스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더 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국 마이너스 나이지리아 교육도시 건설 계획이었습니다. 부지 면적 200만 평방미터, 총 투자액 12억 달러였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직업훈련원, 기업연수원이 한 곳에 모이는 복합단지였죠. 프로젝트 책임자 아데바요 올라툰지를 만났습니다. 2028년 1단계 완공 목표입니다. 학생 3만 명을 수용할 겁니다. 모두 한국어로 교육받죠. 졸업 후엔 어떻게 됩니까? 아데바요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100% 취업 보장입니다. 삼성, LG, 현대, SK가 이미 채용 협약을 맺었어요. 졸업과 동시에 일자리가 주어집니다. 저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의 한국문화원을 방문했습니다. 원장 이지은이 최근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한국문화원 회원이 2년 만에 8만 명에서 32만 명으로 늘었어요. 한국어 강좌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추첨으로 뽑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해요. 학생, 직장인, 사업가, 심지어 공무원도 와요. 다들 한국어가 필요하대요. 이지은 원장은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을 말해줬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아이 이름을 한국식으로 짓는 경우가 많아요. 지호, 민준, 서연 이런 식으로요. 한국과 인연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저는 케냐로 돌아왔습니다. 조셉 카마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삼성 케냐 지사 마케팅 이사가 됐습니다. 29살의 최연소 이사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승진했습니까? 조셉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본사와 소통이 완벽했어요. 한국 문화를 이해하니까 업무 효율이 3배 높았죠. 실적이 증명했고 승진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계획을 말해줬습니다. 내년에 한국 유학을 갑니다. 서울대학교 MBA 과정에 합격했어요. 회사에서 전액 지원해줍니다. 한국 유학이 꿈이었습니까? 5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이젠 현실이 됐죠. 한국어를 배운 덕분입니다. 저는 케냐 대학교 한국학과를 방문했습니다. 학과장 은고마 무토니 교수가 말했습니다. 지원자가 폭증했어요. 작년엔 정원 80명의 지원자가 4,200명이었습니다. 경쟁률이 52.5대 1이에요. 다른 학과는 어떻습니까? 영문과는 8대 1, 경영학과는 12대 1입니다. 한국 학과가 압도적이죠. 무토니 교수는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졸업생 취업률이 98%예요. 케냐 전체 대학 평균은 34%죠.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아데사요와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삼성 나이지리아 지사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월급은 5,000달러로 올랐습니다. 동생 아데볼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데사요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합격했어요. 현대자동차 라고스 공장에 취직했어요. 생산관리팀이에요. 저보다 일찍 성공했네요.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울면서 고마워하셨어요. 한국에 감사하다고, 한글에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이로비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보였습니다. 버스 정류장 표지판에도 한글이 병기돼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내방송도 한국어로 나왔습니다. 이건 더 이상 외국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나이로비의 언어였습니다. 2027년 1월입니다. 저는 UN 아프리카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제 임무는 아프리카의 급격한 변화를 분석하고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공식 방문지는 나이로비였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입국 심사대 표지판이 영어, 스와힐리어, 한국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안내방송도 새 언어로 나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웰컴. 어서 오세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어를 하십니까? 기사가 웃었습니다. 요즘 택시 기사는 기본이에요. 한국 관광객이 많거든요. 한국어 못하면 손님을 못 잡아요.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저는 더 많은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대형 광고판에 한글이 가득했습니다. 삼성, LG, 현대, SK, 롯데, CU 편의점까지 한국 브랜드가 나이로비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학교 앞을 지나갔습니다. 하교하는 아이들이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뭐 먹을래? 떡볶이 먹고 싶어. 좋아, 가자. 자연스러웠습니다. 어색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나이로비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음아우리 시장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야심찬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30년까지 나이로비를 아프리카의 서울로 만들 겁니다. 아프리카의 서울이요? 음아우리 시장이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업 유치 목표 200개, 일자리 창출 10만 개, 한국어 구사자 비율 80%. 이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는 이미 실행 중인 프로젝트를 보여줬습니다. 나이로비 강남구 개발 계획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을 모델로 한 신도시 건설이었죠. 면적 15제곱킬로미터, 인구 50만 명 규모였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참여합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했어요. 총 투자액 18억 달러입니다. 언제 완공됩니까? 2032년 목표입니다. 거기엔 한국식 아파트, 한국 학교, 한국 병원, 한국 쇼핑몰이 들어서요. 완전한 한국형 신도시죠. 저는 탄자니아로 이동했습니다. 다르에스살람도 비슷한 계획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시장 은베아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케냐보다 빨리 갈 겁니다. 2029년까지 한국어 구사 비율 90%를 달성할 겁니다. 90%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미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국어 집중 교육을 시작했어요. 5년이면 10대 전체가 한국어를 하게 됩니다. 은베아 시장은 한 가지 더 놀라운 계획을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 시험에 한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넣습니다. 한국어 점수가 30%를 차지해요. 공무원 시험에요? 네. 한국 기업과 협력해야 하니까요. 공무원이 한국어를 못하면 업무가 안 됩니다. 저는 가나 아크라로 날아갔습니다. 아크라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시장 나나 아크포마이너스아도가 2028년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어를 영어와 동등한 제1공용어로 격상시킬 겁니다. 제1공용어입니다. 그럼 정부 공식 문서도 한국어로 작성합니까? 그렇습니다. 영어와 한국어 병기가 의무화됩니다. 법률, 행정명령, 공고문 전부요. 아크포마이너스아도 시장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최초로 아시아 언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는 도시가 될 겁니다. 저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로 향했습니다. 요하네스버그는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민간주도 전략이었죠. 한인타운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2제곱킬로미터였던 한인타운이 이제 12제곱킬로미터로 커졌습니다.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박철민을 만났습니다. 한인 기업이 840개입니다. 5년 전에 7배예요. 고용 인원은 4만 명이 넘습니다. 어떤 업종이 많습니까? 제조업이 40%, 서비스업이 35%, IT가 25%예요. 다양하죠. 박 회장은 한인타운 확장 계획을 보여줬습니다. 2030년까지 30제곱킬로미터로 확장할 겁니다. 한인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현지인이 50만 명이 될 겁니다.
저는 2027년 12월 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렸습니다. 54개국 정상이 모였죠. 의제는 명확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언어 정책과 한국어의 미래. 케냐 대통령 윌리엄 루토가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어는 더 이상 외국어가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언어입니다. 그는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2027년 현재 아프리카 한국어 학습자는 2,100만 명입니다. 이 중 600만 명은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한국어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입니다. 나이지리아 대통령 볼라 티누부가 이어서 발언했습니다. 한국어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줬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34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우리 GDP의 8%를 차지합니다. 탄자니아 대통령 사미아 술루후 하산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어 교육이 우리 교육 시스템을 혁신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의욕이 300% 증가했습니다. 이는 다른 과목 성적도 향상시켰습니다. 남아공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가 제안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 차원에서 한국어를 공식 작업 언어로 채택하자고 제안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공식 작업 언어란 아프리카 연합 회의와 문서에 사용되는 언어를 뜻합니다. 현재는 영어, 프랑스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스와힐리어, 스페인어 6개였습니다. 여기에 한국어를 추가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가나 대통령 나나 아쿠포 마이너스아도가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의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착취하지 않고 협력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나눴습니다. 우리는 한국어로 소통해야 합니다.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찬성 38개국, 반대 9개국, 기권 7개국이었습니다. 70%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한국어가 아프리카 연합의 제7공식 언어가 된 겁니다. 저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각국 대표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10년 후엔 한국어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가 될 겁니다. 또 다른 외교관이 덧붙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한국어로 꿈을 꿉니다. 미래는 한국어로 쓰일 겁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027년 12월 15일 아프리카 연합은 한국어를 제7공식 언어로 채택했다. 이는 아시아 언어로는 최초다. 이날은 아프리카 역사에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나이로비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세종학당 캠퍼스 개관식이 다음 주입니다. 케냐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함께 참석합니다. 꼭 오세요. 저는 다시 나이로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028년 3월 21일입니다. 나이로비 세종학당 캠퍼스 개관식 날이었습니다.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케냐 국민, 한국인, 외교관, 기업인, 학생들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케냐 대통령 윌리엄 루토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케냐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국 대통령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정상이 함께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거대한 건물 외벽에 태극기와 케냐 국기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그 아래 한글과 영어로 새겨진 문구가 있었습니다. 언어로 이어진 우정, 미래를 여는 교육. 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한글 박물관엔 세종대왕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케냐 어린이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한 소녀가 세종대왕 동상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분이야. 2층 K-팝 체험관에선 청소년들이 댄스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춤을 췄습니다. 3층부터는 강의실이었습니다. 각 층마다 500명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모든 강의실이 만석이었습니다. 저는 한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초급반 수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학생이 120명이었죠. 나이는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한국인 교사 김민지가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글의 자음을 배워봅시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학생들이 따라 읽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발음이 정확했습니다. 집중력도 대단했습니다. 김민지 교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소리와 모양이 일치하죠. 영어처럼 불규칙하지 않아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은 어떤 분이었어요? 김 교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한 왕이었어요. 글을 몰라서 고생하는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만드셨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원하셨어요.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9층 취업 상담센터로 올라갔습니다. 상담사 이수진이 한 청년과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토픽 4급이면 LG전자 생산직에 지원 가능합니다. 5급이면 사무직도 가능하고요. 청년이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LG에 갈 수 있어요? 물론이죠. 여기 지원서 작성하세요. 다음 주에 면접이 있어요. 저는 이수진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루에 상담이 몇 건입니까? 평균 80건이에요. 상담사가 12명인데도 모자라요. 다들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 해요. 성공률은 어떻습니까? 토픽 4급 이상은 95% 취업 성공해요. 일자리가 넘쳐나거든요. 저는 개관식이 끝난 후 루토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했습니다. 케냐의 다음 계획은 무엇입니까? 루토 대통령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2035년까지 케냐를 동아프리카의 한국으로 만들 겁니다. 제조업 강국, 기술 강국, 교육 강국으로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국이 있잖습니까?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있어요. 1960년대 한국도 케냐처럼 가난했습니다. 근데 6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 됐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루토 대통령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2030년까지 한국 기업 500개 유치, 2035년까지 케냐 국민의 50%가 한국어 구사, 2040년까지 1인당 GDP를 1만 달러로 끌어올릴 겁니다. 현재 케냐의 1인당 GDP는 2,000달러였습니다. 5배 성장 목표였죠. 한국어가 그 핵심입니까? 맞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경제 성장의 도구입니다. 한국어를 하면 한국 기술을 배울 수 있어요. 한국 기업과 협력할 수 있어요. 한국식 경영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나이지리아로 날아갔습니다. 라고스의 한국 마이너스 나이지리아 교육도시가 1단계 완공됐습니다. 2028년 9월 개교식이 있었습니다. 학생 1만 2천 명이 입학했습니다. 초등학생 4천 명, 중학생 3천 명, 고등학생 2천 명, 대학생 3천 명이었습니다. 교육도시 총장 아데바요 올라툰지가 설명했습니다. 모든 수업을 한국어로 진행합니다. 한국 교과서를 씁니다. 한국 교사가 60%입니다. 이곳은 나이지리아에 있는 한국 학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로 수학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미분 계수는 함수의 순간 변화율을 나타냅니다. 한국 교사가 한국어로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로 필기했습니다. 질문도 한국어로 했습니다. 완전히 한국 학교였습니다. 점심시간에 학생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메뉴가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 음식을 먹으며 한국어로 대화했습니다. 오빠, 이거 맛있다. 나도 더 먹을래. 같이 먹자.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곳에선 한국어가 모국어처럼 쓰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캠퍼스로 이동했습니다. 공과대학 학장 박성호 교수를 만났습니다. 학생들 수준이 어떻습니까? 박 교수가 놀란 표우로 말했습니다. 놀랍습니다. 한국 학생들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요. 간절함이 달라요. 이 학생들에게 교육은 인생을 바꾸는 기회거든요. 그는 한 학생의 사례를 들려줬습니다. 치디오코에라는 학생이었습니다. 빈민가 출신이었죠. 그는 장학금을 받아 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치디는 학점이 4.0 만점입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부합니다. 한국 대기업 3곳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저는 치디를 만났습니다. 20살의 청년이었습니다.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꿈이 뭡니까? 치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거예요. 왜 반도체입니까? 한국이 반도체로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나이지리아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시작이 되고 싶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으로 향했습니다. 2030년 1월이었습니다. 다르에스살람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10대 청소년의 88%가 한국어를 구사했습니다. 은베아 시장이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최초입니다. 젊은 세대 대부분이 한국어를 하는 도시가 됐어요. 저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로 대화했습니다. 상점 주인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버스 기사가 한국어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선 한국어가 제2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일상 언어였습니다. 저는 2032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를 방문했습니다. 한인타운이 30제곱킬로미터로 확장됐습니다. 한인 인구가 9만 명, 한국어 구사 현지인이 48만 명이었습니다. 거의 60만 명이 한국어를 쓰는 도시가 탄생한 겁니다. 박철민 회장이 말했습니다. 여긴 이제 작은 서울입니다. 한국 음식, 한국 문화, 한국 비즈니스가 모두 있어요. 저는 2035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아프리카 연합 정상회의에 다시 참석했습니다. 의제는 아프리카 한글 벨트의 현황과 미래였습니다. 케냐 대통령이 보고했습니다. 2035년 현재 아프리카 5개국의 총인구 6억 명 중 1억 7천만 명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이는 전체의 28%입니다. 28%입니다. 이 중 600만 명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아프리카 경제권이 형성됐습니다.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이어서 발언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영어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언어입니다. 경제 용어로는 영어를 추월했습니다. 통계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비즈니스 계약서의 42%가 한국어로 작성됐습니다. 기술 문서의 38%가 한국어였습니다. 탄자니아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한글 벨트가 중앙아시아를 넘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문명의 통합입니다.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40년 국제개발 전문가 경력에서 이런 기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2035년 12월입니다. 저는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현장 방문을 준비했습니다. 나이로비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모든 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권 보여주세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한국 드라마 OST를 틀었습니다. 벤의 열애였습니다. 시내로 들어가는 길, 거리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글 간판이 영어 간판보다 많았습니다. CU 편의점, 카페베네, 교촌치킨, 뚜레쥬르 빵집이 즐비했습니다. 나이로비 강남구가 완공돼 있었습니다. 50층짜리 아파트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국식 단지였죠. 놀이터엔 한글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셉 카마우를 찾았습니다. 그는 이제 삼성 케냐 법인 대표가 돼 있었습니다. 33살의 최연소 법인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조셉이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어 덕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준 기회 덕분이에요. 그는 서울대학교 MBA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2년을 보냈죠. 한국에서 뭘 배웠습니까? 빨리빨리 정신이요. 정직한 비즈니스 문화요. 그리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자세요. 조셉은 이제 케냐 최고의 비즈니스 리더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조셉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실업자였을 거예요. 하루 $2로 살았겠죠. 한국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저는 아데사요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라고스에서 한국어 교육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200명이었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아데사요가 밝게 웃었습니다. 삼성에서 번 돈으로 창업했어요.
저처럼 한국어로 인생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앱을 만들었어요. 그녀의 앱 사용자는 230만 명이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육 앱이었죠. 월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180만 달러요. 작년엔 한국 벤처캐피탈에서 500만 달러 투자를 받았어요. 아데사요는 이제 100만 장자였습니다. 동생 아데볼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대자동차 나이지리아 공장장이 됐어요. 28살인데 공장 전체를 책임지고 있어요. 저는 치디 오코에를 찾았습니다. 그는 삼성전자 본사에 있었습니다. 한국 수원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화상통화로 그를 만났습니다. 한국 생활은 어떻습니까? 치디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최고예요. 저는 메모리 반도체 개발팀에 있어요. 한국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있죠. 언어 문제는 없습니까? 전혀요. 한국어가 완벽하니까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놀라워해요. 나이지리아 사람이 어떻게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냐고요. 치디는 3년 후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라고스에 반도체 공장을 세울 거예요. 삼성이 지원해주기로 했어요. 저는 그 공장장이 될 겁니다. 저는 세종학당 캠퍼스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건물이 더 커져 있었습니다. 옆에 이관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동시 수용 인원이 1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원장 김수연이 안내했습니다. 매일 대기자가 3,000명입니다. 강의실을 더 늘려야 해요. 저는 9살 소녀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완주리였습니다. 한국어를 왜 배우니? 완주리가 또박또박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고 싶어요. 서울에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케냐로 돌아와서 사람들을 치료할 거예요. 9살 소녀의 입에서 나온 꿈이었습니다. 한국어가 어려워? 아니요. 재미있어요. 한글은 쉬워요. 저는 한국 드라마도 봐요. 눈물의 여왕이요. 저는 나이로비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장엔 케냐 가족이 있었습니다. 부모와 10대 딸이었죠. 딸의 여권을 보니 리퍼블럭 어브 코리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유학을 갑니까? 소녀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컴퓨터공학과요. 축하합니다. 꿈이 뭡니까? 소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케냐의 IT 회사를 만들 거예요. 아프리카의 카카오가 되고 싶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덕분이에요. 우리 딸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전액이요. 한글이 우리 가족을 바꿨어요. 소녀가 가방에서 작은 태극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항상 가지고 다녀요. 한국이 저에게 기회를 줬거든요.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소녀가 창밖을 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한글. 당신 덕분에 나의 꿈이 생겼어요. 저는 제네바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마지막 보고서를 썼습니다. 2035년 12월 현재 아프리카 한글 혁명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케냐,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총인구 6억 명 중 1억 7천만 명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이는 단순한 언어 보급이 아니다. 새로운 문명권의 탄생이다. 한글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한 명의 병사도 보내지 않고 강압 없이 자발적 선택으로 대륙을 정복했다. 중국은 수백억 달러를 썼지만 실패했다. 프랑스는 식민 유산으로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지만 젊은 세대에게 외면받았다. 미국은 원조로 관계를 이어갔지만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들지 못했다. 한국은 달랐다. 문화를 나눴다. 음악을 선물했다. 드라마로 공감을 만들었다. 그리고 언어를 가르쳤다. 기회를 줬다. 꿈을 심어줬다. 이것이 21세기 새로운 국제관계의 모델이다. 군사력이 아닌 소프트 파워로, 강압이 아닌 공감으로, 지배가 아닌 협력으로 이뤄낸 평화로운 통합이다. 한글 벨트는 이제 중앙아시아를 넘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까지 이어졌다. 대륙의 지도엔 국경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의 언어로 연결되어 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40년 국제개발 전문가로 살면서 이런 기적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에 총이 아닌 한글을 보냈습니다. 돈이 아닌 기회를 줬습니다. 명령이 아닌 꿈을 심었습니다. 그 결과 1억 7천만 명이 한국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케냐의 소녀는 한글로 의사의 꿈을 꿉니다. 나이지리아의 청년은 한국어로 엔지니어가 됩니다. 탄자니아의 아이들은 한글로 세상을 배웁니다. 가나의 기업가는 한국어로 비즈니스를 합니다. 남아공의 가족은 한글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것이 21세기의 기적입니다. 언어로 이룬 평화, 문화로 세운 다리, 공감으로 만든 동맹, 사막 위에 태극기가 펄럭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한글, 인류를 잇는 가장 평화로운 언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만에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무기가 아니라 언어에 있다는 것을. 진정한 영향력은 지배가 아니라 공감에 있다는 것을. 진정한 미래는 강압이 아니라 기회에 있다는 것을.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아프리카가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한글이 그것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낼 마지막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글 혁명 - 평화로운 문명 통합의 완성.